예, 기계안전공학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강의할 내용은 우리 교과서 9장인데요. 내용은 보일러입니다. 이 보일러 파트 전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의 구조와 용어, 보일러의 종류, 그리고 보일러의 장애 및 사고 원인, 보일러의 방호장치, 작업안전수칙, 마지막으로 보일러 손상의 형태와 그 대책, 이와 같이 7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라는 것은 어떤 장치이냐면 연료를 연소시켜서요. 그 연소열로 그 강철제 밀폐 용기 내 물의 열을 전달해서 그 열이 소정의 온도 그리고 소정의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발생된 그 증기를 다른데 공급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보일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주요 구성품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과 그리고 증기를 그 발생시키기 위한 본체가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좀 교과서를 봐주시겠어요? 이 뒤에 제가 그림을 집어넣기는 했지만 여러분도 교과서를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과서 200페이지인데요. 교과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보일러 구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 구조도를 보시면 보일러 본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과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고 가열을 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치 이를 우리는 보일러 본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소 장치가 있고 연소를 시킬 수 있는 퍼니스 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된 증기는 포화증기예요. 그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발생된 포화증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그 증기를 그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과열을 해서 순수하게 증기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슈퍼히터라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과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연소가스가 통과하고 나도 그 연소가스는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열 에너지죠. 이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급수를 대표주는 에코노마이저라는 장치가 있고요. 들어오는 공기를 예열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 예열기 에어프리터라는 게 있고요. 그 이외에 부속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요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원통 보일러 하고요. 그 다음 수관 보일러 하고요. 그 다음 특수 보일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크게 대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대별해 놓은 거는요. 교과서 202쪽에 표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다 더 구체적인 건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분홍색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러 본체예요. 이 보일러 본체는 여기 수면이 그러니까 수면 물이 공급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위에 포화증기가 발생되어서 증기가 차여져 있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보일러 본체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놈이 있냐면 노가 있죠. 버너와 노, 연소실이죠. 여기 회색 비슷하게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이게 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연소실 되겠죠. 연소실 퍼니스고요. 그리고 이제 버너가 있겠죠. 이 안에 얘를 연소시키기 위한 버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배출이 된 그러니까 포화증기가 어디에 여기 슈퍼히터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완전히 증기 형태로 그 포화수가 물기가 없는 순수한 증기 형태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 슈퍼히터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과열기라고도 하고요. 슈퍼히터를 통과해서 발생된 증기를 우리는 과열증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급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배기가스가 고에너지, 그러니까 고열의 배기가스가 과열기를 지나고 슈퍼히터를 지나고 에코노마이저를 지나면서 여기에 이 급수를 이제 여기서 데펴준다는 말은 에너지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야 에너지를 전력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소 공기, 이게 이제 에어프리터라고 하는데요. 요 에어프리터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예열을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는 2차 공기, 하나는 1차 공기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도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보일러의 종류까지 봤으니까요. 그리고 구조까지 봤네요. 그럼 이제 그 용어들, 그리고 각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 요 본체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 내에서 우리가 연료를 이놈이 고체 연료 석탄이 되었든 아니면 액체 연료가 되었든 아니면 가스 상태의 연료가 되었든 얘를 포니스에서 버너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키겠죠. 그 연소열을 이용해서요. 본체 내 우리가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체 내에 들어있는 물을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온도와 압력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증기는 우리가 포화증기가 되겠죠. 영어로 saturated. 이제 이 포화증기가 될 거라고요. 얘를 이제 발생시키는 본체가 구조체가 이제 본체가 되겠죠. 그다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소장치와 연소실 되어 있는데 연소장치는 버너죠. 요거는 버너,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 또는 퍼니스라고 그래요. 자, 이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장치가 이제 그 버너고요. 그리고 버너가 포함되어 있는 그 연소실, 이를 우리는 퍼니스, 노 또는 뭐 연소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구조를 다시 여러분들이 그 200쪽에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화격자 연소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화격자는요, 말 그대로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고체 상태로 돼 있는 애들을 연소시켜야 되니까 얘들을 미분화시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해 줄 수 있는 격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화격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건 고체 연료일 때고요. 화격자도 고체 연료일 때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펄버라이즈 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미분탄인데요. 미분탄이거나 아니면 액체 상태거나 아니면 기체. 그러니까 액체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뭐 돈가스가 됐든 아니면 그 석유 계통이겠죠. 그 기체 상태는 뭐일까요? 이제 가스가 되겠죠. 얘들을 연소시키는 이제 연소 장치. 이거 전부 다 똑같이 버너인데, 같은 버너인데 그 뭐죠? 연료의 성질에 따라 이제 화격자가 있냐 아니면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미분탄은요, 석탄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미분화시켜서 부수어서 미분화시킨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교재 20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요, 거기 2차 공기가 있고 1차 공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에어프리터를 통과하면서 노내로 유입되는 공기들이에요. 얘들이 미분탄을 띄워요. 띄워서 연소시켜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석탄을 아주 분진 형태로 미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분화된 탄을 우리는 미분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히터,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열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드럼에서 발생된 그 증기는요, 포화증기예요. 즉 일정한 또는 소정의 압력과 온도 조건 하에서 발생된 그러한 증기예요. 근데 얘는 포화증기이기 때문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분이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그 후단에서 우리는 순수한 전기를 써야 되니까 얘가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그 놈이 슈퍼히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그래서 과열전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노마이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또 200페이지 그림을 놓고 보세요. 이 에코노마이저는요, 얘가 과열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배기가스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열 에너지죠. 그 열 에너지를 버리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에코노마이저라고 하는 장치를 필요하는데요. 이 장치는 물을 보일러에 공급되는 공급수를 예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에어프리터가 있는데요. 얘도 에코노마이저를 지나고 난 그러한 그 배기가스도 높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높은 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열을 더 해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를 예열을 해주는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에너지를 더 추출하는 거죠. 그런 용도의 장치가 에어프리터 또는 공기 예열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조에서 이제 탈기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도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그 증기부 꼭대기 보면 반달 형태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200페이지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 이 보일러 급수에는요, 용존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기하면 뭐 그냥 공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들어있죠. 산소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가스 형태가, 탄산가스 같은 거, 뭐 CO나 뭐 CO2 이런 애들이겠죠. 주로 여기 전부 다 O라고는, 그러니까 산소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이 공기나 요 산소, 탄산가스 이런 놈들은요, 보일러 관 속에서 이 금속과 산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를 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부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 속에, 그러니까 물이죠. 물 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산소를 포함하는 어떠한 가스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스, 그러니까 이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를 제거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공기, 그리고 산소, 탄산가스 얘들이겠죠.
그런 장치를 우리는 탈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정이 말로 디에레이터. 그 D라는 말이 그 공기를 제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급수 장치가 있는데요. 이 급수 장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급수 저조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수를 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로부터 우리가 펌프가, 그렇죠? 이제 급수를 하게 되겠죠. 어디? 급수관을 통해서. 그리고 제어를 해야 되니까 밸브가 있겠죠. 이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통풍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장치는 에어프리터가 있겠죠. 그 연소형 공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얘는 배기가스를 보일러 본체, 과열기, 절탄기, 그리고 그 에어프리터 공기 예열기까지 쭉 유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가 통풍 장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팬이에요, 팬. 그다음 이제 제어 장치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이겠어요? 압력이거든요. 압력. 그래서 보일러 내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압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려면 이제 연료 그리고 통풍량, 얘들은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연료가 있으면 이놈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즉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연료량 및 이 통풍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한다는 게 가감하는 거죠. 그런 장치가 이제 제어 장치예요. 그 위에 부속품이 있는데요. 다시 그 200쪽의 그림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압력계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레벨 게이지, 이 수면계 또는 뭐 수위계 이런 얘기인데요. 그다음 유량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안전 밸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보기, 각종 밸브들 이런 애들이 필요하거든요. 유량계도요. 얘가 들어오는 유량을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거고, 뒤에서 하나하나 더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은요, KSB 6233, 이게 유경강제 보일러 편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설계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설계압력은요, 이 보일러 및 그 부품들이 강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압력이에요. 강도 계산할 때. 그런데 이 강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 온도와 압력 조건, 여기서는 압력이니까 압력 조건이겠죠. 얘는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즉 사용 압력과 그리고 사용 온도와 관계되어서 가장 가혹한 조건의 압력을 우리는 설계 압력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보다 더 나쁜 조건은 없잖아요. 안전하죠. 그다음 사용 압력은요, 실제 사용할 때 압력이에요. 얘는요, 설계 압력보다 훨씬 낮아요. 그죠? 그다음 설계 온도는요, 설계 압력을 결정할 때 그때 대응하는 그때의 온도예요. 이를 우리는 설계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산, 이 두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계산 두께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설계 온도와 설계 압력 조건에서 계산한 두께예요. 그 조건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누가 포함이 안 돼요? 부식 요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두께라는 건 뭘까요? 실제 두께.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제 두께. 실제 우리가 구매 그 부재를
예를 들어서 드럼을 만드는데 철판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렇게 결정하겠죠. 설계 두께, 그쵸? 플러스 부식여유, 그쵸? 그 다음 플러스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딱 그 자재를 살 때 내가 설계 두께, 부식 여유만 고려한 고두께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근처에, 물론 얘들보다 두 놈을 합한 것보다는 크지만 그보다 살짝 두꺼운, 같거나 두꺼운, 그죠? 그런 이 커머셜하게,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나오는 그런 철판들을 구입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여유치가 있겠죠, 또. 그죠? 실제 구매에 의한 여유치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진 놈이 이제 실제 두께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설계 두께에는 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식 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용량 보일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요, 최고 사용 압력이 3.5kg per cm², 그리고 전열 면적이 5큐빅미터, 그 이하인 보일러를 우리는 소용량 보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관류 보일러인데요. 소형 관류 보일러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헤더예요. 여기 요 반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헤더거든요. 예. 요 헤더에는 전부 다 누가 꼽혀 있냐면 그 튜브가 연결돼 있어요. 튜브가. 그래서 헤더의 안찌름이 150mm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100kg force per cm². 요 이하이면서 전열 면적이 10 스퀘어 미터. 요런 조건의 그 보일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형 무슨유 관류 보일러예요. 관류. 이 수관이에요. 여기까지. 이건 뭐 그 법규에 대한 거니까. 그다음 이제 다시 그 그림으로 가시면 그 수면계 또는 수위계, 뭐 코정이 그 영어로 레벨 게이지라고 그래요. 레벨 게이지. 얘는요, 이 보일러 내 그 수위를 표시해주는 게이지예요. 대개 보면 얘가 투명 유리관 또는 투명 유리관으로 돼 있어요. 유리관은 아니죠. 투명 유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두께를 가진 유리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계는 수면 높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그런 계기예요. 그래서 이 수면계는 우리가 수위가 최저가 있고요. 표준이 있을 거고요. 표준은 보통 사용이죠. 그 다음 누구 있겠어요? 최고가 있겠죠. 최고. 이렇게 그 레벨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범주 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쓰는 것들은 표준 레벨이겠죠. 이 상태에서 보일러 수가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레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게이지가 누구죠? 수면계예요. 그 다음 이제 상용 수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표준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수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상용 수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전 저수위는요, 얘는 최저 사용 가능 수위예요. 그래서 보일러 운전 중에 반드시 안전 저수위 또는 최저 사용 수위 이놈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이 이하로 유지하면요, 보일러 폭발해요. 왜 그러냐면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아시겠죠? 이제 보일러를 보일러의 이제 종류인데요. 보일러를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202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교재 202쪽으로 가시면 이 보일러를 크게 분류를 하면요, 원통 보일러
원통이 있고요. 수관이 있고 그리고 특수 보일러가 있어요. 원통 보일러는요. 또다시 나누어 보면 노통이 있어요. 예, 이 노통은요. 보일러 드럼 내에 노통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 보일러는요. 연관 보일러는 그 관 속에 배기가스가 그 관 내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 노통 연관 보일러는요. 연관 보일러인데 노통도 드럼 내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이평은요. 말 그대로 서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 뒤에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관 보일러는요. 여기 자연순환 그 수관 보일러가 있는데 이건 작은 경우 얘기 드리고요. 거기가 다 우리가 산업용은 강제순환이죠. 그리고 뭐 관료 보일러 돼 있고 특수 보일러는요. 특수한 연료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노통연관이네요. 노통연관. 자, 이게 어디예요, 이게? 여기가 뭐죠, 이게? 노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스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로? 이 관 속으로 가스가 흘러요. 그래서 노통연관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버너고요. 그리고 이 버너가 이 뒤에 판을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기가 그러면 물은 어디 있겠어요? 예, 연관 보일러 밖에 있겠죠. 연관 보일러 밖에 있고 이 연관이 고온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사고가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때 가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평 보일러 아까 보셨죠? 얘도요. 이평 노통이잖아요. 그럼 노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노통이? 예, 이 전체 원통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노통 연관이에요. 근데 형태가 뭐예요? 노통 연관인데 형태가 이평 서 있잖아요. 여기서 연소한 배기가스들이 얘들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노통 연관이고요. 이후에 이게 물이 차 있어요. 여기에 드럼이에요. 드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일러를 노통, 이평, 노통 연관 보일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수관이에요. 우리가 보통 발전소나 아니면 큰 어디죠? 어떤 기업체, 그러니까 많은 전기를 쓰면서 그리고 발전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보일러들인데요. 거의가 다 이 수관식이에요. 수관식인데 이 수관식은요. 이게 드럼이거든요. 이게 위에 드럼에서 어퍼 드럼, 상부 드럼, 이건 로어 드럼, 하부 드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다 연결돼 있죠. 튜브들이. 얘들을 우리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헤더라고 그래요. 헤더. 이건 어퍼 헤더가 되겠고, 그리고 얘들은 뭐죠? 로어 헤더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전열 면적은요. 이 헤더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튜브들이에요. 얘들이 월이 그러니까 노의 월이 전부 다 튜브로 만들어진 판넬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버너예요. 버너. BURNER. 그래서 증기의 발생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요? 예, 튜브에서요. 튜브에서.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제가 앞에서 다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살펴보면 노통 보일러는요. 말 그대로 노통과 연관이 그러니까 원통 보일러죠. 원통 보일러인데요. 원통 보일러는 그 노통 보일러도 있고 연관 보일러도 있고 그리고 노통 연관 보일러도 있잖아요. 그 원통 속에 노통이 또는 연관이 또는 노통과 연관이 함께 설치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물론 노통이 있고 연관이 있고 노통, 연관 얘들 주변에는 전부 다 뭐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는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보유 수량은 최적이 커요. 보유 수량이 많아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많은 열을 가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요놈이 구조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파열 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피해가 클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수관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열 면적이 전부 다 수관으로 돼 있어요. 즉 수관을 용접을 쭉 해가지고요 판넬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관 내에서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압 그리고 대용량, 그래서 고압 대용량이 이제 가능해서 우리가 대부분 화력발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업체에서 열병합으로 쓰는 것들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수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특수 보일러는요, 우리가 특수하게 만든 보일러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열원, 우리는 지금까지 열원 하면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우리가 배기가스를 가지고 그러한 열을 이용해서 그 보일러로 그런 배기가스의 열을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은 연료가 고체 석탄이거나 아니면 액체 석유기통이거나 아니면 가스 이런 종류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연료를 쓰는 보일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연료라는 게 뭐 목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것도 있겠죠. 이런 보일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폐가스, 이게 열원이죠. 폐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가 폐열 보일러잖아요. 그리고 요 연료의 종류인데요, 이게 연료로 뭐 목재를 쓴다거나 그에 다른 형태의 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보일러들을 우리는 여기서 특수 보일러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러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장애의 종류들을 한번 여러 개, 한 5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원수 중에, 그러니까 보일러에 공급되는 그 물이겠죠. 이 원수 하니까 이제 피드워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수 중에, 보일러가 공급하는 원수 중에 뭐가 있는 거 하면 이물질들이 있어요. 이물질.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이물질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보일러수 속에, 원수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녹아 있거나 녹아 있지 않은 현탁 고형물들이 있어요. 이런 고형물들. 또 녹아 있는 것들, 그것들은 용해된 것들이죠. 용해된 것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물질들이 뭐냐면 가스 성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스가 이게 어떤 게 있겠어요? 공기나 산소나 아니면 탄산가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이런 놈들은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 가스의 종류들, 얘네들은 하나같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산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산화라는 게 뭐예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부식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형물은 이게 얘들이 그 열전달 효과를 줄여요. 그러니까 열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얘들이 만드는 거를 뭐 스케일이 낀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이제 캐리오버라는 말을 좀 제가 써놨는데요. 이 캐리오버는요, 우리가 순수한 전기나 아니면 포화전기여도 거기에 스케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고형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이 디에레이터나 이런 비산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얘들이요, 전기 속에 포함되어서 밖으로 추출이 돼요. 그 밖으로 추출된다는 게 드럼에서 나와서 관로 있잖아요. 관로라는 게 과열기가 될 수도 있고 에어프리터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데 애들이 스케일 형태로 된다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스케일 형태로 되면 보일러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놈들이 스케일 같은 게 끼면요, 열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말은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요 놈들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물과 그리고 연소가스 얘들 사이에 열 전달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요, 얘들이 이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요. 자, 열 전달이라는 게 뭐예요? 물성치가 가지고 있는 열 전도 능력인데 요 놈의 스케일이 끼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하가 되니까 판재에, 그러니까 월이 되겠죠. 요 판재의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국부적으로. 그래서 이 판재가 파괴가 되게 돼요.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괴가 된다거나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이거 큰 사고로 번져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또한 안전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보일러 운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 보수인데요. 여기는 여긴 보일러 보수는요,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설명을, 여기서부터는 2차 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